엄마와 이혼 전문 변호사 아들이 함께하는 모자 상담의 윤슬입니다. 오늘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해도 되고, 배우자하고 이혼은 안 하지만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단독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간자를 벌 주고 싶은데, 혼내주고 싶은데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대신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금전적으로 고통을 받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또 하나는 소송을 함으로써 다시는 내 배우자와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서입니다. 경찰서나 법원에서 뭔가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 기분 좋지 않잖아요. 게다가 거기에 돈까지 내야 돼요. 내 배우자랑 상간자랑 계속 애틋한 마음으로 꽃길을 걸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우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배우자에게는 어떤 액션도 취하면 안 됩니다. 우선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헤어질 건지 말 건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건지 말 건지, 이혼도 안 하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안 할 건지, 심장의 떨림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배우자와 상간자가 아무리 외도를 한 것을 내가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해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배우자에게 절대로 티를 내면 안 됩니다. 티를 내지 않고 유심히 배우자를 관찰해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티내지 않고 관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짐작이 가지만, 그래도 티내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증거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수집하는 증거는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카톡 외에도 라인이나 왓츠 또는 SNS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게임 대화창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증거를 봤다면 본인의 핸드폰으로 그 증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비밀번호나 패턴이 걸려있는 것을 몰래 풀고 내 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그 몰래 비밀번호나 패턴을 풀고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 것과 그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륜 행위가 반드시 잠자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자리의 증거는 없지만 둘 사이에 폰으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자기야 또는 사랑해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다면 그것은 연인 사이에나 사용할 법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민법에서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 목록에서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통화를 했다면 그 전화번호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상호명으로 저장이 돼 있든 상관없이 기록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내비게이션이 또 하나 있는데, 직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반복적으로 검색해서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그 위치를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우자로부터 들은 바 없는 그런 펜션이나 유원지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방문지와 날짜도 함께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것이 나중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랙박스를 또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상간자와 통화 내용이나 아니면 성관계, 스킨십 장면이나 숙박업소 출입 영상이 있으면은 그것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게 없어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친구와 통화하면서 외도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배우자를 항상 따라다닐 수도 없는데 배우자가 어딘가를 반복해서
방문한 것 같은데 그것을 촬영하기 위해서 다른 차량, 그러니까 렌트를 하거나 친구의 차를 빌린다거나 해서 그 장소에 며칠 동안 세워놓는 겁니다. 블랙박스에 내 배우자가 찍힐 수도 있고 또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출입하는 영상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을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비밀번호나 패턴이 걸려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몰래 풀고 촬영을 해서 증거를 채택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혀?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못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랑 불법을 통해서 취득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문제는 별개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적인 증거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는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관여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절대 어느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인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실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불법이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지면 돼요. 형사상 불법이라고 하면 형사 책임을 지면 되고 민사상 불법이라고 하면 민사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으로 이제 증거를 취득한 거는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건 변론을 하고 이거를 재판부에 냈을 때 재판부에서는 증거로 채택해 줍니다. 조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을 패턴을 몰래 푸는 거는 형사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배우자가 문제를 삼으면 비밀침해죄로 이제 뭐 벌금 정도의 처벌은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득해서 거기 안에 이제 증거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혼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증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심부름 센터 같은 곳에 부탁해서 찍은 영상을 증거로 채택할 수도 있나요? 심부름 센터에 이제 의뢰를 해서 몰래 영상을 촬영하는 건 그 사람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초상권 침해는 사실 형사상 처벌 규정은 없고 이제 민사상 불법이긴 해요. 민사상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나한테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다 그러면 아주 작은 위자료 정도는 줄 수 있거든요. 그걸 감수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증거를 잡아서 제출하면 이 역시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하고 상간자가 대화하는 거를 이제 몰래 녹음을 해요. 그것도 그럼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제3자들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그거는 형사상 처벌 규정이 있어요. 형사상 처벌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내 배우자하고 상간자가 어떤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럼 그 숙박업소에 가서 그 영상을 구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제일 먼저 가서는 그 이제 숙박업소에 가서 협조를 구해서 받아내는 게 제일 좋겠지만 숙박업소들에서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걸 알아서 이걸 함부로 주면 자기가 문제된다는 걸 웬만하면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법원의 도움을 통해야 되는데 사실은 소송을 통해서 그 증거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이 증거보전 제도라는 거를 이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시작하기 전에 매우 급박한 사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서 빠르면 2-3일 내에도 결정을 해줘요. 법원에 이제 증거보정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문이 나오면 그 결정문을 가져가서 이제 숙박업소에 가면 그 해당 CCTV 파일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거는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나요? 혼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증거보정 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 사용되지 않는 제도이고 그리고 법원에다가 왜 내가 소송 시작 전에 이 증거를 빨리 확보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을 소명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도 못할 건 아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빨리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변호사님 모시고 제가 좀 궁금했던 거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그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